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31일 새벽 5시입니다. 해외에서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고위직 인사입니다. 법무장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다음에는 6개월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직을 수행한 분이죠. 그리고 미래통합당 대표를 지냈습니다. 지금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전 대표는 작년 올해에 걸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킨 사람입니다. 신문 광고를 통해서 줄기차게 선거 부정이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도 지방선거에도 선거 부정이 기획되고 있다. 라면서 광고를 내고 그 밑에는 항상 모금 계좌 번호를 적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주장했던 부정선거의 여러 이유들이 지난 28일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서 모조리 부정되었습니다. QR코드, 해킹, 부정한 투표용지 등등의 주장은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되었습니다. 그것은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하면서 대법원 판결문이 아주 창피할 정도로 그동안의 음모론자들의 주장을 반박을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부정선거가 있으려면 관련자가 많아야 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조직과 돈이 있어야 되는데 민경욱 씨는 누가 부정선거를 했다는 이야기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죠. 부정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짓입니다. 이건 일종의 반역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조직까지 또 갖추고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그 광고문에도 누가 그런 부정선거를 저질렀는지 누가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누가가 없고 부정선거 있다고 한다면 이건 뭡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국민들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도 속으로는 저게 엉터리라는 걸 알면서도 워낙 속은 사람이 많으니까 애매하게 말을 하다가 지난 3월 9일 아주 낭패를 볼 뻔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속은 사람들이 내가 투표를 해보았자 도둑맞을 것이다. 또 그때는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수십만 명씩 나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투표장에 갈 필요도 없겠다. 그리고 이미 크게 이긴다고 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그날 투표장에 안 간 사람이 수십만, 수백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게 멈추지 않고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도 부정선거가 기획되고 있다고 해가지고 또 광고를 내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서
이제는 결판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이제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입장문을 내야 합니다. 국민들을 현혹시킨 데 대해서 사과해야 합니다. 공직 맡고 있는 게 있으면 물러나야 합니다. 그게 최소한의 예입니다. 최소한의 예입니다. 이것조차 하지 못한다면은 우리 보수 세력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보수 세력 명단에서 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입니다. 군대 안 갔다 온 게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군대 안 갔다 오면은 뭘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20년 4월 15일 총선 그리고 개표 시간 때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황교안 대표가 등장하더니 모든 책임을 지고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한 다음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는 한참 치열하게 개표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개표의 결말도 보지 않고 장수가 갑옷 벗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수가 있습니까? 이런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인수인계, 군대 생활을 했으면 인수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컨대 초병이 그런 식으로 인수인계하면은 영창에 갑니다. 후임자가 오기 전에 초병이 짊어지고 있던 소총 내려놓고 가버린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작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아니, 부정선거 음모가 정말 있었다면은 선거 직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 이상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들고 나오면서 치열하게 광고전을 하니까 참다 못한 중앙선관위가 지난 3월 초에 황교안, 민경우, 공병호 세 사람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 고발 죄목이 뭐냐 하면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자유방해죄입니다.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 그때 고발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황 전 대표는 신문 광고,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위한 비밀 임시사무소를 설치했다. 사전투표 용지에 불법 도장을 사용을 했다. 법적 근거 없는 QR코드를 사용을 했다. 투표지 분류기를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해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 멈추지 않고 황 전 대표는 선관위가 20대 대선에서도 부정선거를 준비 중이므로 사전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광고를 주요 일간신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게재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사전투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여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거나 사전투표를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등 유권자의 자유로운 참여를 방해한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전투표하지 말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캠페인이 얼마나 윤석열 후보 표를 깎아먹었는지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동안에 이 사전 투표 부정 음모론과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짤막한 논평이 전부 답니다. 여기에 이준석 당대표의 이 논평에 해답을 하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과문을 발표해야 할 사람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입니다. 그분이 걸어온 길이 너무나 중요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슬그머니 없었던 걸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때 좌파는 얼마나 보수를, 국민의힘을 조롱하겠습니까? 저런 사람을 지도자로 따랐던 보수는 뭐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입장 발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렇게 썼습니다.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2년간 보수 진영에 미친 해악이 오늘로 종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돈벌이에 미쳐서 오히려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내부 총질을 했던 유튜버들에 현혹되었던 많은 분들이 이제 이성을 되찾았으면 합니다. 항상 남을 지목하고 까내렸지만 당신들이 오히려 보수 몰락을 위하여 뛰던 내부 총질러였고 스파이였고 플락지였던 겁니다. 이런 것 하나 초반에 정리하지 못하고 2년을 끌어온 게 보수 진영의 역량이었습니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만든 당신들만의 우물난 작은 세계 속에서 국가 대소사를 논했으니 연전연패했던 겁니다. 그 연전연패의 과거로 되돌아가지 맙시다. 여기서 이준석 당대표는 황교안 씨 그룹에 대해서 내부 총질했다, 스파이였다, 프락지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